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 강아지가 울고 있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거리를 걷고 있는지. 짖지도 않았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단지 계속해서 울고 있을 뿐이었다. 그 울음은 귀로 들린다기보다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다. 사람들이 지나치며 몇 번 쳐다보았지만 다시 시선을 돌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부는 걸음을 재촉했고 일부는 괜히 불쾌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떤 중년 남성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또 어디서 쓰레기 뒤져온 거야. 저놈, 그 강아지는 진돗개였다. 털은 먼지에 얼룩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런데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그 입에 물고 있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였다. 마트에서 쓰던 봉지보다 훨씬 낡고 얇은 재질,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내용물이 끌릴 때마다 도로 위에 검은 자국이 남았다. 이상한 점은 그 자국이 피도 아니고 물도 아닌 묘한 점성이 있는 액체였다는 것이다. 딱히 냄새가 나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코를 찡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강아지는 걷는 게 버거운 듯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목적지가 따로 정해진 듯 한 걸음 한 걸음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봉지를 놓치면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주위를 무시한 채 걷던 강아지는 어느 순간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바라보더니 눈에서 작은 눈물이 하나 흘러내렸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그때였다. 근처 슈퍼에서 나오는 길이던 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름은 김순자. 평생을 인천의 이 골목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늘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슈퍼에서 장을 보고 같은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중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멈춰섰다. 강아지의 상태도 상태였지만 그 눈물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얘야. 하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 그녀조차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아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단지 입을 더 굳게 다물고 비닐봉지를 꼭 쥐었다. 순자 할머니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마치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이 물건을 지키지 못해 끔찍한 일을 겪은 것처럼. 순자 할머니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뺏을게. 하지만 강아지는 눈을 떼지 않았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봉지를 입에 문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근처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남자가 다가왔다. 매일 골목길을 쓸고 다니는 60대 초반의 경비원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무심코 말했다. 할머니, 저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는데 뺏는 게 나아요. 그 말에 강아지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건 공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간절한 저항처럼 들렸다. 제발 건들지 마세요.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다. 경비원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하네. 저 눈빛 좀 보세요. 그때였다. 순자 할머니는 강아지의 눈을 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오래된 감각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어떤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스쳐갔다. 그것은 불쾌한 느낌도 아니고 단순한 연민도 아니었다. 단순히 말하자면 기건 뭔가 아니다는 강한 확신이었다. 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저 강아지 봤어요? 누군가 대답했다. 좀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 봉지 물고서요. 강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봉지에 고정돼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일부는 수근거렸다. 강아지는 주춤하지 않았다. 다만 봉지를 더 세게 물었고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이 비닐봉지가 작은 돌에 부딪혔고 묘한 소리가 났다. 일반적인 봉지 소리와는 달랐다. 순간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잠깐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봉지를 조심스럽게 만지려 했다. 강아지는 짧고 떨리는 울음소리를 냈다. 그 울음은 어떤 경고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건 절망에 가까웠다. 마치 공기가 사라진 공간에서 숨을 쉬려는 마지막 발악처럼. 순자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뗐다. 알았어. 안 만질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동물보호소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혹시 죽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무섭다 진짜. 죽은 거라는 단어가 공기 중을 맴돌았다. 그 말은 확실한 근거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공포를 빠르게 증폭시켰다. 강아지는 걸음을 멈췄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울었다. 영화 속 개들이 하는 과장된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진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한, 무너지는 듯한 울음이었다. 봉지는 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배가 싸하게 아려왔다. 뭔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봉지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 다시 강아지를 조용히 물었다. 얘야, 너 뭐 들고 다니는 거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말이 필요 없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둘 그 강아지와 봉지에 모였다. 눈길만 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뒷걸음질치며 말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거 그냥 쓰레기 아닌 것 같아. 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남성이 다가와 비닐봉지를 밟으려는 듯 했다. 순간 강아지는 짧게, 낮고 굵은 소리를 냈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강아지는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모두를 멈추게 하기 충분했다. 봉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쩐지 거기서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지 안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믿지 않았다. 설마 바람에 그런 거겠지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던 그 강아지는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약간 떨궜다. 누군가는 그 모습이 항복처럼 보였다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달랐다. 그것은 부탕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내미는 마지막 요청 같았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번호를 눌렀다.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의 번호였다. 예전 반려묘가 아플 때 데려갔던 곳이었다. 신호음이 울리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여오는 듯 했다. 병원 직원이 전화를 받자 할머니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길에서 강아지를 만났고 강아지가 어떤 봉지를 물고 있는데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바로 데려오라고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병원에 데려가야지. 차는 누가 있어? 어디까지 가야 해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이름은 지현이었다.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가게 앞까지 이 소란이 들려나와 본 참이었다. 그녀는 키를 눌러 자신의 차량을 가리켰다. 차 있어요. 같이 가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차에 태우는 일도 쉽지 않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봉지를 놓지 않았고 아무도 억지로 떼어낼 수 없었다. 결국 봉지는 강아지 입에 물린 채 조심스럽게 차량 뒷좌석에 놓였다. 지현은 운전석에 앉고 순자 할머니는 뒷자리에 앉았다. 강아지는 계속 봉지를 물고 있었고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졌고 에어컨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모두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봉지 위에 올렸다. 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더 이상 확신이 아닌 현실이었다. 봉지 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열기는 크지 않았지만 확고했다.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아직 늦지 않았기를.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 강아지가 아주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몸을 떨며 봉지를 더 세게 물었다. 그 소리는 고통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순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그녀는 지현에게 말했다. 더 빨리 가야 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지시등을 껐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병원까지는 멀지 않았다. 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병원 직원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전화 내용을 들은 뒤부터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 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강아지와 봉지를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병원 안은 정적에 가까웠고 직원은 말없이 진료실 문을 열어주었다. 강아지는 진료대 앞에서도 봉지를 놓지 않았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말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강아지는 천천히 봉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는 듯 했다. 봉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놓였고 안쪽에서 아주 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수의사는 봉지를 열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며 내부를 확인했다. 뭔가 작고 부드러운 것이 손끝에 닿았다. 아직 온기가 있었다. 수의사는 짧게 말했다. 바로 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확인해 볼게요. 지현은 숨을 참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살아있기를. 제발 아직 늦지 않기를. 순자 할머니는 강아지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강아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 너 혼자 아니야. 강아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아주 조금 움직였다.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진료실 밖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창문 너머를 엿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붉히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자꾸 흔들리는 생명의 희망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모두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강아지는 다시 조용히 봉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듯. 진료실의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했다. 수의사는 눈을 들어 순자 할머니와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수의사는 천천히 봉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내부 온도 차이, 습도, 조명 하나하나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료대 위에 놓인 봉지에서는 간헐적으로 아주 약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의 숨이 더 얕아졌다. 강아지는 여전히 진료대 옆에 앉아 있었다.
봉지를 입에서 놓은 지는 조금 되었지만 눈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긴 듯한 기운도 느껴졌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강아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지현 역시 옆에 서 있었고 병원 직원은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건넸다. 수의사는 봉지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진료실 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정적 속에서 수의사의 손끝이 천천히 내부를 파고들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멈췄고 바로 이어서 작게 중얼거렸다. 뭔가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안쪽에서 축축한 천 조각을 몇 개 꺼냈다. 그 천들은 젖어 있었고 살짝 냄새가 배어 있었다. 냄새는 강하지 않았지만 눅눅하고 오래된 공간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 안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있었다. 수의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천을 하나 더 걷어내자 작고 말라붙은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 모두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건 아주 작은 강아지였다. 눈은 아직 완전히 뜨지 못한 채 반쯤 감겨 있었고 몸은 마른 갈색 털로 덮여 있었다. 몸집은 너무 작아서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듯 했다. 몸 전체가 마치 축축한 천 조각 속에서 갇혀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듯한 상태였다. 수의사는 그 조그마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진료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 강아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주 약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지현은 입을 막은 채 눈물을 참았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진료실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 그 조그마한 숨결 하나에 달려있는 듯 했다. 수의사는 급히 보온 패드를 꺼내 강아지를 감쌌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작은 장비를 준비했다. 진료실 구석에서 작게 울리는 기계 소음만이 들려왔다. 강아지를 감싸고 있던 천들 중 하나에 무언가 묶여 있었다. 낡은 빨간 리본이었다. 실밥이 풀려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된 듯 색이 발해 있었다. 수의사는 그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리본 안쪽에는 작게 적힌 이름표가 있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햇빛도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다시 달라졌다. 순자 할머니가 그 이름을 입으로 조용히 반복했다. 햇빛, 강아지를 바라보던 진돗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울음을 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다. 단지 너무 오래 참았던 감정이 조금 흘러나온 것뿐이었다. 그 울음은 깊었고 길었다. 울음 뒤에 더는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지현은 조용히 진돗개 옆에 다가가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듯 했다. 진돗개는 이제 봉지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 작고 마른 강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리본이 풀린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수의사는 강아지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체온은 낮았지만 호흡은 이어지고 있었다. 몸은 심하게 탈수된 상태였고 피부는 건조했고 입안은 거의 말라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수액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산소 공급 장비를 조정하며 조용히 말했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은요.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 말은 희망이자 경고였다. 살아는 있지만 여전히 위태롭다는 의미였다. 그 말을 들은 진돗개는 고개를 숙였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그 행동은 마치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진돗개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해낸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병원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영상통화를 통해 이 광경을 다른 이에게 전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정보는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해빛이라는 이름, 진돗개, 그리고 검은 봉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사건이 아니라고 수의사는 리본을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다. 해빛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조용한 호흡 소리가 기계음을 타고 들려왔다. 지현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이었다. 상황을 설명했고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순자 할머니는 병원 구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해빛은 여전히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진돗개는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동물 구조가 아닌 감정과 믿음,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있었다. 진료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해빛의 호흡은 불규칙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수의사는 여전히 그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다. 진돗개는 해빛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봉지도 없고 울음도 없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저 강아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저게 예전에 저쪽 골목에서 본 적 있어. 수군거림은 점점 구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특정한 집을 언급했고 또 다른 이는 그 집 근처에서 비슷한 봉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햇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가슴속에 얽혀 있었다. 햇빛이 살아있다는 기쁨, 구조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시작될지도 모를 어떤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지현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물보호단체든 시청 담당자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구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 쪽에서 한 남성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강한 사람이었고 입구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었다. 혹시 이 병원에 진돗개 한 마리 들어왔나요? 잃어버렸는데요. 그 말에 순간 진료실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수의사는 눈을 들어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지현은 핸드폰을 다시 움켜쥐었다. 병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료실로 와서 조용히 알렸다. 밖에 어떤 분이 진돗개를 찾으러 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진돗개는 몸을 굳혔다. 짖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지만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까지의 두려움과 긴장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나가볼게요. 복도로 나간 그녀는 남성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보자 다급히 말했다. 그게 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갔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전에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남성은 순간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뭐 그런 적도 있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불안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병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햇빛이었다. 아주 미약하게 울음을 냈고 진돗개는 그 소리에 반응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서 들려온 건 복도 안에서 누군가의 말이었다.
그 남자, 예전에도 동네에서 개 데리고 뭐 이상한 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항상 검은 비닐봉지 가지고 다녔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남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를 향한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수의사는 조용히 물었다. 보내야 할까요?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지현은 병원 출입문 쪽으로 가서 직원에게 부탁했다. 당분간 저 사람 안에 들이지 말아주세요. 경찰에 연락할게요. 그녀는 바로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구조된 동물의 소유 주장과 의심 정황을 전했다.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답했다. 진돗개는 혜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원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강아지는 단순히 주인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혜빛과의 관계는 피로 이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남성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저 사람 집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봉지를 봤어요. 그게 항상 그 집 주변에서만 보였어요. 경찰은 남성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사를 시작했다. 병원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수의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혜빛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가슴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살자, 얘야. 이젠 너희를 위해 누군가 싸워줄 거야의 그 순간 진돗개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였다. 할머니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끝까지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병원 안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경찰이 남성을 데리고 나간 뒤 혜빛 곁으로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수의사는 장비를 조정하며 혜빛의 상태를 확인했다. 호흡은 조금 더 안정적이었고 체온도 아주 조금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안심하지 않았다. 작은 변화는 희망이 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다시 꺼질 수도 있었다. 진돗개는 혜빛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봉지를 놓은 이후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혜빛의 숨소리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끝까지 지켜낸 거구나. 진돗개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고 단단한 감정이 깔려 있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 했고 지금은 그것이 조금이나마 전해진 순간이었다. 병원 밖에선 여전히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황을 중계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관심한 표정이 아니었다.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조용한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거 아닐까?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적었지만 그 공간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지현은 병원 앞에서 계속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다시 진료실로 들어왔다. 수의사에게 다가가 혜빛의 상태를 물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직은 몰라요. 지금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건 기적이지만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입니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도울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수의사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말보다 필요한 건 지금 그 의지였다. 그 순간 병원 입구 쪽에서 다시 문이 열렸다. 경찰 한 명과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 머리에 눈이 붉어져 있었고 손에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경찰은 조용히 설명했다. 이분 방금 제보하고 오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수지는 병원 안을 둘러보다가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진돗개가 아주 작게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 강아지. 알아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 사람, 아까 경찰에 끌려간 그 사람과 살고 있었어요. 오래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뭘 하는지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못한 게 죄책감이 컸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병원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멈췄다. 수진의 말은 무거웠고 진심이었다. 수진은 햇빛을 향해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 아이, 제가 이름 붙였어요. 햇빛이라고. 그날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수의사는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진돗개와 햇빛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며 지금 필요한 약품과 처치를 메모하고 있었다. 병원 직원은 추가 보온 장비와 수액을 준비했고 지현은 근처 약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가져오기로 했다.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제가 차 타고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사이 진돗개는 햇빛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마치 괜찮다는 듯, 이젠 맡긴다는 듯 오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단지 본능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구나. 그 눈빛엔 말이 없었지만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햇빛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생명력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수의사는 교대 없이 병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이 아이 오늘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돼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겠다고 했다. 순자 할머니도 의자에 앉은 채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가 남아 있어야 한다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햇빛은 잠시 눈을 떴다. 완전히 뜨지 못한 눈동자가 어렴풋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진돗개가 반응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햇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햇빛이 작게 움직였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속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었다. 이 생명은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모두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가장 길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밤을 함께 지킬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도. 병원 안의 공기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햇빛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아주 느리게나마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수의사는 기계 앞에서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이어갔다.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보온 패드의 위치까지 몇 번이고 조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지현은 약국에서 돌아와 필요한 물품을 전했고 병원 직원들은 교대 없이 자리를 지켰다. 순자 할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있었다. 가끔 눈을 감고 있긴 했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햇빛의 숨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진돗개는 여전히 햇빛 곁에 있었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다. 오수진은 진료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햇빛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죄책감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로 바뀌고 있었다. 진돗개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햇빛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아주 작게 몸을 움직였고 진돗개의 눈이 반응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진돗개는 알아챘다.
수의사도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조금 움직였어요.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희망이 살아있었다. 그때 병원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병원 직원이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돕고 싶어서요. 이불 좀 가져왔어요. 그는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였다. 누군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바로 달려왔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는 준비해온 담요를 햇빛 옆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수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지현은 병원 안의 상황을 정리하며 누가 어느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계산보다 한 생명을 붙잡는 것이 우선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이 아이들 절대 다시 그런 곳으로 못 가게 해야 해요. 그 말에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함께 할게요. 수진도 천천히 말했다. 저도요. 끝까지 남고 싶어요. 자원봉사자 역시 한 발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제 동료들도 곧 도착할 거예요. 그 순간 햇빛이 아주 작게 울음을 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고통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진돗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코를 댔다. 햇빛은 아주 약하게 반응했고 진돗개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의사는 햇빛의 상태를 다시 점검한 뒤 작게 말했다. 기적이네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 병원 바깥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부는 돌아갔지만 또 다른 이들이 자리를 채웠다. 누군가는 간식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작은 손편지를 병원 직원에게 전했다. 햇빛이 꼭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있어 다행이에요. 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병원 안에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병원은 불을 끄지 않았다. 수의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 밤이 가장 긴 밤이겠죠. 지연은 담요를 접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함께 버틸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며 햇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햇빛은 다시 한번 작게 몸을 움직였다.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고 진돗개는 그 움직임에 맞춰 호흡을 맞추는 듯 보였다. 마치 두 생명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은 햇빛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햇빛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눈꺼풀이 움직였다. 수의사는 곧바로 반응했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진돗개는 그 작은 움직임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세한 소리로 응답했다. 그 소리 하나에 모두가 멈췄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이 반응했다는 것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 진료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두는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이 아이는 지금 살아있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밤은 희망이었다. 새벽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병원 안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햇빛의 눈이 살짝 떠진 이후 모두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 작은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의사는 짧은 휴식도 없이 장비를 점검했고 진돗개는 한순간도 햇빛 곁을 떠나지 않았다.
햇빛은 천천히, 아주 작게 세상의 기운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생명이 깨어나는 과정은 그저 생물학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나의 의지였다.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햇빛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돗개에게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진돗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미 여러 번 감정을 나눈 사이처럼 편안했다. 할머니는 그저 속삭이듯 말했다. 살아야지, 얘야.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밤새 쌓인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현은 잠시 병원 바깥으로 나갔다가 조용히 다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작은 메모와 간식 봉지가 들려 있었다. 메모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햇빛아, 꼭 살아줘.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녀는 그것을 진료실 한쪽 선반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자원봉사자들도 도착했다. 2명의 젊은 여성이 함께 들어와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햇빛의 상태를 보고 말을 아꼈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결의가 보였다. 보호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햇빛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은 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 정말 혼자 있었던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 아이를 지킨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진돗개에게 향해 있었다. 진돗개는 여전히 눈을 떼지 않았다. 햇빛이 조금 더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에 맞춰 반응했다. 마치 햇빛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존재처럼. 수의사는 이 두 생명의 연결이 단순한 가족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보호의 본능, 책임의 감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이 다시 병원에 방문했다. 이번에는 아까 데려갔던 남성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일부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확정은 아니지만 비슷한 봉지에 관련된 신고가 며칠 전에도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멀지 않고 상황도 유사해요.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단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짧게 눈을 감았다. 예감했던 일이지만 막상 입으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현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아직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경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주변 탐문과 현장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말이 끝나자 병원 안은 조용해졌다. 그 정적은 두려움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무게였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봉지가 너무 자주 바뀌었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햇빛은 분명 그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진돗개, 그 아이가 햇빛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햇빛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구조된 아이는 햇빛 하나일 뿐이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구조의 차원을 넘어 어떤 시스템의 틈을 직면해야 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다. 병원장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수의사, 자원봉사자, 순자 할머니, 지현, 수진이 참석했다.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햇빛과 진돗개의 향후 보호 계획, 그리고 이후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회의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모두가 진심이었고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다. 이 결정된 사항은 명확했다.
햇빛은 이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돗개는 절대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발견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와 보호가 우선이며 자원봉사자들과 병원이 협력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그 말에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다시 햇빛 곁으로 모였다. 수의사는 짧게 말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햇빛은 이겨내고 있어요. 그 힘의 일부는 분명히 곁에 있는 이 강아지 덕분이에요. 모두가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결심이 담긴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병원 안의 아침은 조용했다. 햇빛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고 진돗개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밤새도록 긴장감 속에서 보내온 시간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지만 누구도 방심하지 않았다. 수의사는 일찍부터 햇빛의 상태를 다시 체크했고 그 움직임은 어제보다 한층 더 안정적이었다. 아주 작고 느린 숨결이지만 확실한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수건을 손에 쥐고 햇빛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 손놀림은 익숙하고 조용했다. 오랜 시간 누군가를 돌봐왔던 사람의 태도였다. 지현은 조용히 커피 2잔을 들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자원봉사자들과 나눴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고 진돗개는 햇빛 옆에 몸을 낮춘 채 여전히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햇빛이 다시 한번 눈을 떴다. 이전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수의사가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자 햇빛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모두가 말없이 숨을 죽였다. 진돗개가 조용히 코를 움직이며 햇빛의 얼굴을 향해 다가갔고 햇빛은 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려는 듯 움직였다. 햇빛은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엔 안도와 놀라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의사는 짧게 말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있어요. 조용한 박수가 병원 안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정오쯤 햇빛은 처음으로 작은 소리를 냈다. 힘없는 신음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였다. 진돗개는 그 소리에 반응했고 수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에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온 듯했다. 수의사는 햇빛의 상태를 더 세심하게 기록했고 회복에 필요한 다음 단계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는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간식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손편지와 담요를 가져왔다. 병원 입구에는 자발적으로 붙여진 작은 종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햇빛이여, 이겨내줘서 고마워. 진돗개야, 넌 진짜 영웅이야. 우린 너희를 기억할 거야. 의순자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언론사에서도 기자 한 명이 병원을 찾았다. 처음엔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짧게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이 강아지는 혼자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말은 설명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병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햇빛과 진돗개의 보호 계획을 구체화했다. 햇빛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며 이후엔 임시 보호처가 마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호처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었다.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자연스럽고도 따뜻했다. 며칠 후 햇빛은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진돗개는 늘 곁에서 함께했고 두 마리의 강아지는 서로를 향해 몸을 기댔다.
햇빛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수의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햇빛과 진돗개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지현과 수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배웅했고 동네 사람들도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햇빛은 이동장 안에서 조용히 밖을 바라보았고 진돗개는 옆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날 이후 동네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봉투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줄었고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을 보면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는 말없이 물그릇을 내어두었고 누군가는 자원봉사단체에 후원을 시작했다. 햇빛과 진돗개의 이야기는 단지 구조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햇빛과 진돗개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햇빛은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진돗개는 한 발 한 발 곁에서 속도를 맞췄다. 지나가던 아이가 묻자 할머니는 대답했다. 이 아이들이 서로를 살려줬단다. 아이는 잠시 햇빛을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다. 정말 멋진 친구들이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그렇지.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 퍼져갔다. 진돗개는 그날도 묵묵히 햇빛 옆을 지켰고 햇빛은 느린 걸음으로 그 곁을 따랐다. 말도, 약속도 없었지만 서로를 지키는 마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기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운명이라 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 별표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햇빛이 될 수 있다. 별표 그저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별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더 깊고 따뜻하게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동물의 구조나 생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작고 연약한 존재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말 없는 존재에게서 더 많은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사람의 관심과 행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만 다가가도 세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따뜻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